동지들 반갑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부장 김진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지들과 함께 노동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주로 동지들 앞에 인사를 드릴 때 이 노동안전이라는 이름보다는 다른 자리에서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주로 투쟁의 현장 혹은 축 무대 위에서 함께 춤을 추는 현장에서 뵌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특히 노동안전 첨첨첨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안전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났다, 처음 봤다 라는 그런 좀 분위기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자 해서 노동안전 첨첨첨 첫 번째 첨을 넣어봤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팔을 활짝 펼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였나요? 작년이었죠. 네, 세종에서 우리 돌봄 노동자 투쟁에서 무대 위에서 춤을 췄던 모습이고, 그 밑에 사진 보시면 최근에 장안의 화제였던 이루자송 챌린지에서 우리 본부장 동지와 교육국장 동지와 함께 또 춤을 췄던 그런 모습으로 동지들을 오늘 많이 뵀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춤을 추는 자리가 아니라 노동안전을 주제로 동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안전을 이야기로 해서 오늘 저 처음 봤다 해서 첨첨첨의 시작, 첨 이렇게 열어보면서 시작을 하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교육의 핵심적인 방향은요, 노동안전 이야기를 오늘 처음 한번 꺼내는 것처럼 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노동안전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희가 노동조합 활동을 많이 하긴 하지만 노동안전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낯설 때가 많습니다. 뭔가 우리하고 먼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건 어려운 이야기라서 좀 뭔가 법조문을 들춰봐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노동안전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해서 동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 해요. 노동안전에 대해서 뭐 법을 많이 알든 뭐 혹은 무엇을 더 알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노동자는 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 조건과 노동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만이 노동안전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내가 이 무거운 거를 직접 드는 내가 알고 있고, 직접 내가 일을 하는 내가 누구보다 노동안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우리 이것만은 오늘 확실히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는 안다. 누구보다 제일 잘 안다. 그래서요, 오늘 함께 동지들과 나눌 노동안전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인 겁니다.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오늘 노동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노동안전은 곧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노동안전 첨첨첨 두 번째 첨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요즘 굉장히 보기 어려운 광경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넓은 광장에서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그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은요,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뭔 것 같으세요? 내가 노동조합에 있으면서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다 하는 말이 뭐죠? 주먹 꽉 쥐고 투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입만 열면 투쟁. 노조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한 명이 그 노동조합에서 강하게 그날 광화문 근처에서 투쟁을 했던 모양이에요. 경찰들은 막 차벽을 쌓고 사람으로 막아대고 그 상황에서 열심히 싸우고 나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몸으로 밀면서 지하철로 들어갔다더라.
뭔가 DNA 자체가 투쟁으로 바뀌는 것 같은, 맨날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노조는 왜 맨날 싸워?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하게 되죠. 그런데요, 노조가 싸우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보시면 학교라는 현장에서, 바로 우리 노동의 현장에서 노동조합은 우리가 없이는 현장 없다. 현장의 주인은 바로 우리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면 감춰져 있는 우리, 숨겨져 있는 우리, 은폐되고 있는 우리를 알리고 우리의 진실을 폭로하는 그런 일을 노동조합은 꾸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노동조합은 현장이 우리가 없인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끊임없이 알리고 폭로합니다.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학교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1년에 1cm도 자랄 수 없다. 우리 분명히 그런 확신 가지고 있잖아요.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은, 즉 임금과 단체협약 투쟁까지도 모두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아안, 우리가 아니면 안 돼 했었죠. 그처럼 우리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노동안전은 노동자가 일할 맛 나는, 또 노동자가 나의 일터와 삼터에서 일할 맛 나고 살 맛 나는 자신의 일터에서 자기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있는 것이 바로 노동 안전입니다. 내가 이 곳에서 일을 하고 내가 이 곳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전하다는 전제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조차 드러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노동 안전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요. 2018년, 2019년, 2020년 급식실에서 일어나는 학교 급식실 종사자 재해 발생 현황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윤영덕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정말 급식실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약간의 들쑥날쑥한 건 있지만 여전히 급식실에서 산재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거는 이 늘어나는 산재 현황은 급식실 정도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현업 업무, 소위 현업 업무라고 하는 급식실 노동자, 청소 노동자 정도는 어느 정도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동자들에게서도 이 현장은 죽을 맛이다. 소위 현업 업무 노동자에게는 학교 현장이 죽을 맛인 노동 현장이다. 그런데 이 직종 말고도 현업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비현업 업무 노동자들에게는 죽어도 모르는 것이 학교라는 노동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현업 업무는 그나마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받고 여전히 열악한 현실이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의 법적 조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 수많은 비현업 업무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서 죽어나가도 다쳐나가도 몸과 마음이 상해도 죽어도 모르는 학교 현장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학교에 관한 노동안전은 이 급식실 얘기만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노동안전 문제는 단순히 급식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학교 노동안전 지도라는 것을 얼마 전에 전국교육공무집본부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이 하나의 큰 학교에 수없이 많은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구석구석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 잘 모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어떤 노동안전 문제를 겪고 있는지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를 시켜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급식실입니다. 급식실에서는 어떤 노동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동지들 잘 아실 겁니다. 하루에 내가 코끼리를 몇 마리를 드는 중노동을 한다. 실제로 급식실 노동자는 엄청나게 무거운 중량물들을 옮기면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조리도구로 베이거나 화상을 입거나 또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거나 또 후드 청소하다가 떨어지거나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급식실 노동자는 일하다 죽고 숨쉬다 죽는다. 일하다 다치고 숨쉬다 죽는다라는 말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직업성 암으로 수많은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 산재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흉이 폐암을 일으키고 또 그 수많은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에 걸려서 지금 직업성 암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식실 노동자의 노동안전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급식실 노동자만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누구죠? 예, 청소 노동자, 청소 미화 노동자들입니다. 이 청소 미화 노동자들에게는요,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학교 하나당 미화 노동자 1명. 그러면요, 애들이 많든 적든 간에 학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해진 청소 면적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미화 노동자는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쓸고 닦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학교 통째로 그 사람에게 맡겨지는 겁니다. 학교라는 건물이 괴물처럼 다가옵니다. 이런 청소 미화 노동자들은 당연히 팔목, 어깨, 허리, 무릎이 나갑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넓은 학교를 빠르게 혼자 다 청소를 해야 하다 보니까 약품을 독하겠습니다. 청소할 때 쓰는 세제 등 이런 유해 물질을 굉장히 독하게 최대한 빠르게 청소하기 위해 쓰다 보니까 이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청소 미화 노동자가 눈이 따갑다, 목이 따끔따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청소 미화 노동자 말고도 현업 업무에 속하는 또 노동자가 있습니다. 시설 노동자들이죠. 이 시설 노동자들은 학교 현장 구석구석 모든 곳이 이 시설 노동자의 손이 닿는 곳입니다. 학교에 벽에 달려있는 큰 시계 있죠. 학교 건물 외벽에 달려있는 큰 시계. 시설 노동자들이 고칩니다. 학교에 곳곳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 가지 막 삐져나오거나 아니면 바람 때문에 쓰러질 것 같아서 잘라내야 한다거나 시설 노동자들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고장난 모든 곳을 다루는 시설 노동자. 위험한 작업 도구를 다루다가 다치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떨어지거나 혹은 넘어지거나 해서 다치는 시설 노동자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것도 볼까요? 통학 차량이 또 있죠. 우리 학교에 등하교를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통학 차량에서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 같은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 안에서 아이들을 조금도 눈을 뗄 수 없이 지켜보고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조금도 보호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통학 차량 노동자의 노동 안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직종들, 급식실이라든가 청소 미화라든가 또 시설 당직이라든가 그리고 또 통학 차량이라든가 이러한 직종들은 소위 현업 업무라고 해서 이 직종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우리의 목소리, 노동안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내린 고시입니다.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빨간 글씨로 한 거 보시면 현업 업무 종사자란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 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 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2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별표 2는 보시면 학교 시설물 및
설비, 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이 관련된 3개의 관련된 업무만 현업 업무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시의 내용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잘못됐죠. 결국 이 고시로 인해서 이 3개의 업무에 속하는 직종의 노동자 외에는 대다수의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안전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지를 잘 아시죠? 급식실 노동자 정말 힘듭니다. 청소미화 노동자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시설 당직 노동자, 통학 차량 업무 노동자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힘든 건 아니죠. 비정규 노동자로서 학교에 일하는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은 모두 힘들고 아픕니다. 맞습니다. 우린 이렇게 말하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 모두 아픕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로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안전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어떤 노동자들일까요? 맞습니다. 교무실 또는 행정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직군 노동자들의 그림입니다. 사무직군 노동자들 역시 심각한 노동안전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무직군 노동자들에게 민주적인 업무 분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든 저 일이든 다 사무직군 노동자들한테 시키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대표 전화에 만약에 전화를 건다라고 하면 교장이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무실 행정실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대표 전화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무직군 노동자 이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관식 문항에 하나의 그 답변이 적혀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전화가 울려도 아무도 받질 않는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보고 대표 전화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대표 전화, 걸려오는 민원 전화들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학교에 항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장 바꿔! 하는 것처럼 그런 분노가 어린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전화를 교육공무직 노동자, 사무직군 노동자들이 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사무실 안에서, 교무실 행정실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직장 내 갑질 등 또한 이 민원 응대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감정 노동들 그리고 컴퓨터를 계속 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손목 아프고 어깨 아픈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들, 손목 터널 증후군, 사무직군 노동자들도 굉장히 아픕니다. 또 들여다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노동자를 표현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 특수교육실무사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이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노동의 자부심을 느낀다. 그런데 그런 자부심을 못 느끼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 정말 힘든 노동입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노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특수실무사 노동자들 정말 많이 다칩니다. 무엇보다도 한 명이서 여러 특수 아이들을 함께 하다 보면 정말 힘이 많이 들죠. 뼈와 근육과 삭신이 다 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도 보이겠지만 휠체어라든가 또 이 학생들을 안내하고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생기는 수많은 노동안전 문제들이 생깁니다. 다음을 또 볼까요?
이 그림은 과학실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실무사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이 과학실에서는요, 수많은 위험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뉴스를 보면 종종 과학실에서 사고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물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위험한 물질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과학실무사 노동자들이 없으면 학교는 난리가 날 겁니다. 학교에서 생겼다는 과학실 폭파사고 잘 보면요,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과학실무사 노동자들에게 과학실의 어떤 관리나 어떤 유지나 이런 업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일 다 시키고 잡무를 다 시키다가 정작 정말 중요한 과학실에 대한 관리를 시키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이 과학실무사 노동자들은 이 과학실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동을 하면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가야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돌봄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돌봄 노동자, 정말 이 대한민국 사회를 최근에 뜨겁게 달궜던 투쟁을 선봉해서 보여준 돌봄 노동자들이죠. 근데 돌봄 노동자들은 단순히 전일제라든가 시간제라든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수많은 노동안전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힘듭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돌보고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다 보니까 정작 나의 안전과 나의 노동 환경은 무시가 되는 그런 상황에 돌봄 노동자들을 놓여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돌봄 노동자들이 노동안전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계세요. 그처럼 돌봄 노동자들 역시 노동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거 우리는 꼭 알고 가야겠습니다. 다음 또 들여다보면 누구죠? 사서 노동자들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 노동자들. 제가 옛날에 그 이삿짐 알바를 하루 정도 함께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고작 하루였는데 와, 이삿짐 할 때 가장 힘든 물건이 뭔지 아세요? 책입니다. 이 책 엄청 무거워요. 그런데 이 수많은 책들이 빼곡빼곡히 담겨있는 이 도서관에서 한 명의 사서 노동자들이 그 책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요,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책이 쌓여 있으면 먼지 많이 발생하거든요. 공기가 안 좋아요. 책을 운반하고 관리하고 하던 노동자들이 손목이 나가고 허리가 나가고 어깨가 나가는 것도 뿐만 아니라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사서 노동자들 역시 노동안전 문제를 최근에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은 상담 노동자들입니다. 상담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학생들의 마음을 돌보고 학생들을 상담하고 또는 학부모를 상담하는 동안 나의 마음은 완전히 메말라가고 거칠어진다. 학생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러는 동안에 내 마음을 돌봐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상담하면서 발생하는 감정 노동이 엄청납니다. 몸이 다치는 것도 정말 큰 문제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노동안전 문제입니다. 이런 학생 대면 업무를 하는 이런 상담 노동자들 굉장히 큰 노동안전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현업업무 노동자들, 소위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서, 행정고시에 의해서 현업업무라고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나라가 지금 챙겨주지 못하고 있고 학교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비현업업무 노동자들도 노동안전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요, 무려 40%가 비정규직, 즉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입니다. 학교의 40%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가려진 채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비참하고 가려진 노동안전 문제는 드러나지도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 40%가 이렇게
아픈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아이들도 온전히 돌보고 키워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100% 이 아이들을 제대로 길러내고자, 이 지역사회가 제대로 책임지고 길러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교육복지부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40%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자기의 노동안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지금 모두 아프다는 겁니다. 안 아픈 노동자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앞에서 수많은 직종들이 열거됐습니다. 교육공무직은 거의 90여 개의 직종에 달한다고 해요. 이 90여 개 직종 노동자들은 하나하나 노동안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모두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안전 이야기는 이 소수 직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전국에 있는 20만 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모두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해결하고 갑니다. 노동안전은 이 직종, 저 직종의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이야기이다.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문제다. 오늘 저희는 이거는 확실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모두 아프니까 모두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 함께 싸우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공공운수 노조는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고 이러한 학교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이러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아픈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고 있는 직종은 몇 개 안 된다.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업무 몇 개의 직종을 잡아놓은 것을 다 풀어야 된다. 이제 고용노동부는 그러한 고시를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요, 올해 4월 달에 노동안전 투쟁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육공무직본부 그리고 수많은 공무직 노동자들과 함께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투쟁을 시작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 내야 바뀐다. 목소리 내야 바뀐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노동안전 문제를 제기하자. 우리 모두 아프다. 우리 모두 아픈 현장을 바꾸기 위해 싸우겠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그래야 바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동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에게는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아픕니다. 그런데 아프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앞서 우리는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칠판에 우리에겐 뭐뭐뭐가 있다. 뭐 같으세요? 건강할 권리입니다. 최근에 우리 민주노총이 투쟁하면서 죽지 않을 권리, 다치지 않을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죽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다치지 않는 건 당연하죠. 우리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넘어서는 권리. 보시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48년에 이미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결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이다. 단순히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건강하다는 말이 아니다.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까지 완전히 오케이, 안녕한 상태여야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5년 세계보건기구는 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권리가 있고 또 그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작업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95년도면 꽤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 아프게 좀 아파도 좀 일을 해야지 뭐. 좀 다쳐도 일을 해야지 뭐.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딱 하나의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이 노동 환경, 이 작업 현장은, 나의 노동 현장은 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더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오늘만 버티고 가는 게 아니다. 아, 오늘만 참고 퇴근해야지.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을 하니까 내가 더 성장하더라. 일을 하니까 내가 더 건강해지더라. 이러한 것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아픕니다.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나날이 건강해지고 나의 삶이 갈수록 윤택해질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요, 법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 않나요? 법에 그런 게 나와야 말이죠. 근데요, 법에 그런 게 나와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법에 나옵니다. 법에 그런 게 나와요? 물어보셨죠? 예, 법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이 노동자의 노동안전 문제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요. 줄이면 산안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나오는 그 목적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뭘 하기 위해서 만든 거냐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할 거고 그 책임 소재가 누군지 명확하게 할 거고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산재를 예방할 거고 그리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다음 중요하죠? 증진할 거다. 증진시킬 거다라는 겁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당연히 책임 소재 명확히 해야죠. 산재가 일어나거나 무엇 때문에 노동자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지 명확하게 해야죠. 책임 소재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산재도 예방해야 됩니다.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증진시킨다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의하면 노동자는 이 법에 의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해서 살맛이 나고 점점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이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에서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요, 보시면 사업주의 각종 의무와 정부의 책무, 그리고 또 우리 노동자의 알 권리, 그리고 우리 노동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할 권리, 그리고 위험한 것은 거부할 수 있는 거부할 권리가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측은 무조건 노동자를 갈아먹어서 최대한 이윤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효율성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의 건강은 나 몰라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측이 노동자의 몸과 마음,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좀 놀랍지 않으세요? 첨첨첨. 처음 들으신 이야기라면 정말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법에 이 노동자의 노동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 그걸 넘어선 증진시키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꼭 제대로 잘 써먹어야겠죠. 예,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노동안전 문제는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종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들 혹은 작업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급식실의 작업 환경과 교무실의 작업 환경이 다르겠죠. 독서실의 작업 환경과 청소노동자의 작업 환경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다른 작업 환경이라 할지라도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노동안전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건강할 권리는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겁니다. 모든 노동안전 문제가 있듯이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노동안전 문제가 있듯이 이 건강할 권리라는 것도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게다가 법은 모든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당연히 법은 그래야만 하지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 동지들께서는요. 오늘 노동안전에 관한 우리 어떤 방향은 이렇게 잡아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노동안전 문제는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문제다. 또한 건강할 권리는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또한 법은 모든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노동안전에 관련된 좀 간략한 또 우리의 생각을 열기 위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노조는요. 우리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함께 활동을 해야겠죠. 뭘 해야 할까? 대체 우리는 그래, 노동안전에 대한 방향, 노동안전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한 발짝을 나아가야 할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노동안전 첨첨첨 마지막 첨의 답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에 노동안전을 더할 첨, 더하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노동조합 활동에 이제 우리는 노동안전을 더하자는 겁니다. 더 풍성하고 더 강력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는 노동안전이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좀 방향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더 가깝게 더하자. 우리 노동안전을 노동조합 활동에 더하는데 더 가깝게 더하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이것이 임금을 넘어서 노동 조건을 변화시키자는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임금 인상 투쟁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임금이 적어요. 이대로 임금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갈 돈이 너무 많지 않으세요? 예, 임금 인상 투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직업을 20년, 40년 하고 나서 딱 퇴직을 하는데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으면 100세 시대에 40년은 뭐하고 사실 겁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몸성이 더욱더 건강해져서 이제 퇴직을 해야지요. 그러면 임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노동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 조건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노동안전의 목소리를 내자. 그래서 우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더라도요. 가까이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모임을 하고 또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야, 이번에 임금, 수당 이런 얘기에 더해서 일하는 거 이거 힘들지 않냐? 이거 너무 무겁지 않냐? 좀 가볍게 하면 안 되냐?
나 진짜 등골 빠지겠다. 나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천천히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노동조합 활동에서 아이고 일하는데 원래 힘든 거지 뭐. 좀 아픈 거지 뭐. 다치는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지 말자는 거죠. 이제 우리 노동안전 문제를 노동조합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조합원과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노동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 적극적으로 활동하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자. 그리고 산재 신청하자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 현업 업무로 적용된 급식실 노동자의 사례를 보시면요. 정부가 착해서 교육부가 선량해서 급식실 노동자에게 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받도록 한 거 아닙니다. 정부는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교육부도 그렇게 상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급식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안전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부각시킬 수 있었던 건요. 딴 게 아니라 급식실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노동안전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산재 신청 막 넣었어요. 이것과 같게 우리 아직 현업 업무에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비현업 업무 노동자라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다치는 게 분명하고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산재 넣자는 겁니다. 우리의 노동안전 문제 얘기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의 문제를 띄우자는 겁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방금 전엔 더 가깝게 더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더 깊게 더해보자. 학교마다, 지회마다, 지부마다 우리 이제 노동안전을 주제로 한 모임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부마다 노동안전위원회 만들자. 그리고 학교 현장마다 위원회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회마다 위원회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노동안전을 주제로 공부 모임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수다 모임이라도 만들어 보자. 노동안전을 주제로 한번 얘기라도 해보자. 그리고요, 우리 동지들께서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조잖아요. 동지들께서 학교마다 지회마다 우리가 노동안전을 주제로 모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지원해달라 라고 하면 노조는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훌륭한 선생님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동지들과 함께 소통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학교마다, 우리 학교 현장마다, 지회마다, 지부마다 노동안전 모임을 만들어보자. 더 깊게 더해 나가자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더 넓게 더하자는 겁니다. 노동안전 문제를 가깝게 그리고 깊게 이제 마지막으로 더 넓게 더하자. 우리 전국 교육공무직 본부는 공공운수노조라고 하는 이 110만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 조직인 공공운수노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제일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전국 조직입니다. 우리는 전국으로 연결된 최대의 산별 조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노동안전 활동과 투쟁은 단순히 우리 학교 현장만의 노동안전 투쟁이 아니라 이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선두에 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투쟁이라는 겁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로 우리 사회는 모두 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모두 다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우리 모든 사회의 요구로 내걸었었죠.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넓은 우리 노동안전 활동이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 노동안전 활동을 노동조합에서 더 가깝게 이제 노동안전 이야기 막 하자. 그리고 더 깊게 모임 만들자. 노동안전 공부 모임, 수다 모임, 위원회 만들자. 그리고 우리의 이 투쟁을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건설하는데 선봉으로 힘을 모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할 텐데요. 지금 동지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은 11월 중순을 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 2년의 시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이게 전국을 휩쓸고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데요.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는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길고 지겹고 힘들었던 코로나의 시간, 우리가 뭔가 여기서 얻은 게 있어야 일상으로 제대로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똑같은 일상, 또 비정규직이 차별받고 또 이 평등하지 않은 그러한 고통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2년 동안의 코로나의 시간, 우리는 뭘 깨달았을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이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옆에 사람이 걸리면 나도 걸리고, 그리고 좀 한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쫙 걸리고. 아니, 저는 이렇게 우리가 남이 아팠던 거 관심 가져본 적 있으세요?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다 매일매일 집계하는 적을 본 적 있으세요? 우린 이렇게 정말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한 명이 아프면 옆에 사람 다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몸으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우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코로나 2년 동안에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모두가 이렇게 아프고 모두가 힘든데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재난은 불평등했다. 다 아파도 이 재난이 모두에게 다 휩쓸었어도 힘든 사람은 더욱더 힘들었다. 재난은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끼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난이 불평등했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서로가 깊게 연결되어 있고 재난은 불평등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돌보고 키우는 단단한 노동의 지역 공동체, 우리와 같은 학교와 같은 이 노동 공동체가 가장 확실한 백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제대로 튼튼하게 가지고 또 이 지역을 돌보고 키우고 지역을 책임지는 거점으로서 가장 중요한 현장, 학교, 그리고 그 학교가 건강하게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 지역사회의 확실한 백신이 될 수 있다. 우리 이런 것들을 깨달은 코로나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인사드리기 전에요. 이 가사 한 줄 좀 띄우고 보내고자 합니다. 자이언티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양화대교라고 하는 노래예요. 간단하는데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네, 이러한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가사 잘 보면요. 우리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고 또 이제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가사 속에서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행복하자. 근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 아프지 말자. 우리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아프지 않고 건강한 학교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행복한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힘과 마음을 모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동안전 참참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